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은 김철우님 사연입니다. 오늘도 참 가슴 먹먹해지는 사연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셨습니다. 매일 회사 일에 매달리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60대에 들어 은퇴하시면서부터 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낡은 낚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찾으셨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낚시터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평생 나 혼자 집 지켰는데 은퇴하고 나니 남편은 낚시만 다닌다며 서운함을 토로하셨죠. 저는 처음엔 평생 열심히 일하셨으니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자 저 역시 아버지가 무책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뒤늦게 취미에 빠져 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낚시 가방을 볼 때마다 서운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은 낡은 낚시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저에게 가족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 즐거움만 쫓는 아버지로 비춰졌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낚시 가방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차가운 감정은 저희 부자 관계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몇 년 후 어머니가 암 투병을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어머니 옆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도 잠시 들르셨다가 잠깐 바람 좀 쐴게라며 낚시 가방을 들고 사라지셨습니다. 가족이 가장 힘든 시기에 아버지는 낚시를 택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가족보다 낚시가 중요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버지는 제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응, 알았다라는 짧은 대답만 하셨죠. 그 후로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무책임의 상징으로 정의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취미만 쫓는 이기적인 사람.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서 느낀 감정은 증오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은 늘 짧았고 그마저도 낚시 장비를 손질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낚시 가방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무심함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냉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책임에 대한 당연한 보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없었고 찾아뵙는 일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는 늘 그 낡은 낚시 가방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낚시 장비가 가족보다 더 소중하단 말인가?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아버지를 비난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저 사이의 벽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차가운 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저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부자 사이에는 늘 차가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낚시터의 찬물처럼 저희 관계는 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침묵 속에는 어쩌면 제가 듣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오직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에게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존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의 투병 기간 동안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집을 비웠던 일들만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가족에게 집만 지우시는구나 하는 냉정한 생각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투병 중에도 아버지는 그 낡은 낚시 가방만은 병실 침대 옆에 두셨습니다. 낚시에 대한 집착이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마지막까지 실망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그 낚시 가방을 놓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집착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쇠약해진 몸으로 저를 불러 유언 대신 그 낚시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철훈아, 이 가방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무책임을 저에게 물려주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눈빛은 슬픔이 가득했지만 아들의 냉소적인 말에도 단 한 번의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진심을 읽어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 낚시 가방은 아버지의 평생의 그림자였고 저는 그것을 영원히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분노에 차서 그 지긋지긋한 낚시 가방을 바로 쓰레기장에 버리려 했습니다. 저에게 그 가방은 아버지와의 불행했던 기억들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고 아버지의 무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낚시 가방을 들고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던져버리려는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평생 제가 알던 무심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애원하는 듯 슬픔이 가득했던 눈빛. 저는 쓰레기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가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녹슨 낚싯대와 곰팡이 핀 미끼통이 전부였습니다. 역시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가방의 낡은 천안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한 틈새로 무언가 두툼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낚시 가방의 이중 바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와 함께 두툼한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낚시 일기일 거라 생각하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을 펼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고기 잡은 기록 대신 어머니의 암 투병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날짜와 약 복용 시간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병원 진료비 30만 원, 항암 치료 1차 등 비용 지출 기록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기록을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다른 메모들이 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메모에는 옆집 순이 아빠에게 낚시 가방 빌림, 낚시터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당 5만 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낚시를 간다고 했던 날들은 사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떠났던
고독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낚시터 주변의 식당이나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낚시 가방은 취미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짐을 홀로 짊어진 아버지의 생계형 위장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증오했던 아버지의 무책임은 사실 아버지의 가장 큰 책임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낡은 수첩을 부여잡고 아버지의 고독한 헌신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수첩의 메모는 제가 평생 알았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과정이 일기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날짜와 약 복용 시간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모두 기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첩에는 오늘은 밥을 반 공기 먹었음, 기운 내시길, 사소하지만 애틋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다른 메모들은 아버지의 외출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하루 종일 낚시터 근처에서 폐지 주움. 저에게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낚시 가방은 빈 가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식에게 빚쟁이 아버지로 비치지 않기 위해 취미 생활을 즐기는 아버지라는 가면을 썼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 증오했던 아버지의 무책임은 사실 아버지의 가장 큰 책임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간다고 말하면 아들인 저와 어머니가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까봐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해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독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 아버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평생 아버지께 불효했던 아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낚시 가방 안의 낡은 봉투에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과 함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철훈아, 엄마한테 이 돈으로 꽃 한 송이만 사줘라. 평생 낚시만 다닌다고 꽃 한 송이 못 사줬구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당신의 한을 푸는 대신 어머니에게 꽃 한 송이를 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에게 남긴 말도 있었습니다. 철훈아, 아버지 아들로 살게 해서 미안하구나. 너가 사업하는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모아봤다. 그동안 미안했다. 통장에는 입금 내역만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렇게 10여 년 동안 꾸준히 모으신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했던 모든 냉소적인 말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10만 원으로 가장 예쁜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께 바쳤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했던 모든 냉소적인 말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고독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 아버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낚시 가방은 저에게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의 무게를 가르쳐준 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유산입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대로 이 가정을 따뜻하게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침묵의 사랑을 이제는 제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말로 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연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깊은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을 알아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버지의 침묵은 당신을 향한 가장 무거운 사랑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철우님 사연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여러분 사연을 듣다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무심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가장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야기 많이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주는 조영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